총선 목표 원내 일당 151석.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하고 만난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도 밝혔고 개항을로 간다. 뭐 어디로 가냐 이제 이런 등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부겸 전 총리가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예비 후보 검증 내용 좀 납득하기 어렵다. 왜 이런 식으로 검증하느냐. 예, 그리고 소통과 통합에 더 노력을 하고 공천의 공정성에 논란을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이런 그 주장은 어떻게 들으세요? 나도 다시 정치하고 싶어. 그런 뜻이지 뭐예요? 나 정치 시켜줘. 그렇죠. 나도 다시 여의도 가고 싶어. 산에서 이제 뭐 편하게 이제 몸을 잘 만들으셨으니까 네. 나도 다시 섬으로 돌아갈래. 네. 여의도로 돌아올래. 뭐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원로로서 또는 뭐 또다시 정치에 복귀하고 싶은 입장으로서 네.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판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른들은 담론을 이야기해야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이익관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침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식의 멘트라든가 그런 하나의 이제 조언 이런 것들의 이미지 이렇게 하면은 당내의 이익관계 구도에 끼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공격받습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151석의 개항을 네. 출마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회복한 게 아닌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보여지는 거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비례대표 선거구제 있잖아요. 네. 이건 연동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절대적으로 그 의원직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100% 의원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비례인데 네. 연동형을 하면 위성정당에 가서 당대표가 비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병립형을 계속 주장해왔던 거였는데 개항을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굳이 네. 비례대표 선거구제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네. 이른바 그 민주당의 그 연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야당들, 연합정당? 예. 야당들에게 기회를 좀 줄 수 있다. 네. 또 시민사회의 여러 그 원로들이 와서 엄청난 압박도 했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는 모양새로 좀 보여지는 거고. 연동형 비례제 빨리 결정해라. 예.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예, 내가 보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부겸 그 전 총리가 얘기한 것은 네. 지금 이런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그 적격 심사 있잖아요. 네. 이 적격 심사가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걸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점을 나는 지적하는 걸로 보여요. 두 군데 아니에요? 조정식 사무총장하고 예. 그다음에 어디죠? 그 고양 최성시장. 이렇게 거기도 있고요. 있고요. 네. 여기 동작구청장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을 해서 지역 내 조직이 좀 있고 네. 경쟁력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다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역 의원들이 네. 대부분 당의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가 당연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고 네. 결국 불공정 경선이다라는 그러니까 맞춤형 경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친명이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 하에 그러니까 친명의 맞춤형 공천 전략이다. 그럼 결국 거기에 다 배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한 거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우리 있는 거예요. 김철근 총장님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네. 꼼꼼하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 네. 어른이잖아요. 네. 어른이면 잘 좀 하지. 아이고 정식이는 오래 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지. 이 정도만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오셨다. 이런 취지고요. 정식이가 누구예요? 조정식 얘기하는 거예요? 김부겸 계보였습니다 한때. 예. 왜냐면 자기 식구부터 이야기해야죠. 이해찬 계보 아니에요? 자주 옮기 다니시죠. 네. 자주 옮겨 다니세요? 네네. 네, 어쨌든 지금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김민석 의원 출연하셔가지고 이번에 웬만하면 다 그냥 경선 붙이고 그리고 또 현역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토론 몇 번 할 수 있도록 수구이 경선을 만들어서 대충 몇 번 토론해 보면 국민들이 다 판단하니까 경선이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경선을 해야지 그냥 뭐 숫자 돌려가지고 하는 방식에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제안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이게 당원 동원 경선이 돼버렸잖아요. 네. 토론회라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면 네. 인지도 보고 투표하게 그렇죠. 된다고요. 그러면은 토론회 3회 보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차원에서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김민석 의원께서 전제하셨던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잘한다는 말에는 동의가 안 되겠네요. 잘했는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됩니까? 그건 동의할 수가 없다. 네, 그건 동의합니다. 김민석 의원은 잘하고 계세요. 네. 김민석 의원이 잘하고 계신다는 건 동의하는데 네.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 한 70%는 우리 당에 와도 잘 지낼 거야. 야,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정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건 어떤 가치, 예? 그 다음에 정책 노선 여기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저 태반의 의원들이. 예? 의원들이 민주당의 강령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정당의 강령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재. 공천에서 국회의원 뭐 제가 줬어요 뭐. 저를 제끼고 다른 사람을 준 건데. 박진영이 갔어야 됐는데 딴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국회가. 아니 내년이 아니죠. 아니, 올해는 꼭 들어와야 된다니까. 아니, 뭐 저기 자꾸 원에서 원내 공격하지 마. 네. 국회 출입증은 있습니다. 예, 출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네. 당에서 공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공격하니까. 보니까 이런 너는 거예요. 오지 마. 민주당이 얼굴 뽀얗고 경력 관리 잘 돼 있고 네. 중산층과 서민 민중들에서 싸우지 않아서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은 이런 뽀얀 애들만 이제 국회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지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민주당 영입 인사들 저희가 다음 주에 특집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민주당에 누가 왔다 그러면 막 신문이 막 기사도 많이 쓰고 막 이러는데 거의 주목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이건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네. 김대중 대통령 첫 번째 표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직능 이익단체의 거대한 조직의 장, 뭐 경제인연합회 회장, 어디 뭐 복지사협회 회장 이런 단체장들을 데려가서 표가 되도록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미 유명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정동영, 신기남 기억나죠? 옛날에 네. TV에 많이 나와서 삼풍백화점 앞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데려가서 바로 표가 되게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네.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가서 억지로 스토리를 발굴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유삼영 총경 동의합니다. 네.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영입은 그런 사람들 하는 겁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예? 그 당 대표의 역량과 당 대표의 품이라고 얘기할 그 품, 넓은 품. 그러니까 본인한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도 용인하고 데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보다 더 유명하거나 본인보다 더 대성할 사람은 미리 견제하고 자르는 거죠. 예? 김대중이나 김영삼 이런 정도의 사람들 정도 돼야 다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당내에 비명 인사들도 못 품는 상황인데 밖에서 유명한 사람 얼마나 데려오고 아니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네. 지금 압도적인 지지율로 네. 대권주자 1인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거 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의 집행부가 너무 좀 엉성합니다. 그럼 집행부를 바꿔야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걸 코멘트로 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도 이게 뭐냐면은 아니 지금 아직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하면 안 그러더라고. 혹시나 남아있어요. 공천이 아니, 남아있구나.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민주당의 친명의원이라는 사람이 채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조사해보니까 몇 명 없더라고요. 그 중에 쓸만한 친명 제가 보기엔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예요? 김병기. 김병기. 뭐 그 정도 일 좀 하고 박진영은 친명 아니네. 원해잖아요. 원해고 예,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네. 이게 개파연합이잖아요. 네. 범주류 이재명이 대세니까 붙어 있는 네. 개파연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충성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첫 번째는 개인에게 충성하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정치권 입문했을 때 개파에 충성하는 상황. 이게 지금 민주당의 하나의 또 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공천은 멀어지고 있습니다.